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배려심의 상징인 고로쇠 나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나무를 직접 본 적이 없으신 분도 그 이름만은 많이 들어보셨을 듯 합니다. 이 나무는 밑둥에서 줄기가 갈라져서 20m 이상까지도 쭉 뻗어 자라기도 하며 가지가 비스듬히 뻗은 나무로 위쪽이 둥그스름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산지에서 군락으로도 많이 관찰됩니다. 핵가지는 붉은 갈색이며 묵을수록 가지나 줄기 껍질은 회색빛이 되고 코르크처럼 세로로 얇게 갈라집니다. 나무줄기는 흘러나온 수액으로 허옇게 얼룩져 보이기도 하는데요. 벌레나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전후한 50여일간에 이 나무의 줄기에 구멍을 내고 호수를 연결시켜 수액을 뽑아 먹기도 합니다. 소위 사구법이라고 해서 이전에는 나무줄기에 도끼나 톱으로 상처를 내어서 수액을 채취했는데 이 방법은 나무 피해도 크고 비위생적이었었죠. 고로쇠 나무에서 보이는 그 V자 상처는 옛날 방식으로 수액이 채취된 흔적입니다. 지금의 소위 천공법으로 수액을 뽑은 구멍은 아마 6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약 80%는 저절로 아문다네요. 올해는 2월의 입춘 시에도 수액 채취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경칩까지는 한 달 정도 시차가 나니 기후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꽃은 4 내지 5월경 잎이 나기 전에 세 가지 끝에 황록색으로 모여 달리며 멀리서 보면은 나무 전체가 황금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눈이 부십니다. 가을이면 잎이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붉은색으로 물드는데요. 얼핏 보아서는 단풍나무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영어 이름은 페인티드 메이플인데 단풍나무에 버금갈 정도로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기에 단풍나무와 혼란을 일으킨다는 의미일까요? 이전에는 고로쇠 나무를 단풍나무과라고 했는데 지금은 무환자나무과의 단풍나무 속으로 분류하고 있네요. 기회 되시면 잎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긴 잎자루에 손바닥처럼 크고 둥글며 편편한 모양의 마주나기로 달린 잎은 손가락이라도 펼쳐 놓은 듯이 주로 5개나 혹은 9개까지 깊게 갈라지고 그 끝은 매우 뾰족한데 가운데 있는 세 갈래가 가장 크게 돋보입니다. 특히 중앙에 있는 갈래 밑부분에서 도톰하게 느껴지는 소위 결각이 만져지기도 하며 잎 가장자리는 대개 톱니가 없이 매끈하답니다. 잎이 단풍나무와 비슷한 나무들을 구별해 보기 위해서 잎이 갈라진 모양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대체로 신나무는 3갈래로 또 고로쇠는 5갈래 정도로 단풍나무는 7갈래, 단단풍은 9갈래, 섬단풍은 11갈래로 갈라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에 익는 자줏빛의 납작한 열매는 긴 타원형에 90도 가까이 벌어져 있는데요. 마치 프로펠러나 곤충 날개를 닮은 날개가 2개 달리고 씨앗은 그 위에 붙어 있습니다. 열매가 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살랑살랑 춤을 추며 날아가는 모습을 보느라면 아주 흥겨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싹 트는 장소에 따라서 잎의 크기나 뿌리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나무 형태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로쇠 나무는 고로실나무, 잎 모양 때문에 오각풀 또는 나무 줄기 속이 밝은 갈색을 띠고 있어서 수색수, 생목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고로쇠라는 그 이상한 이름은 뼈에 이롭다는 뜻의 한자어 골리수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고려초 도성국 사람 분이 오랜 자선 후에 무릎이 펴지질 않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고로쇠 수액을 먹고 가뿐하게 서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고로쇠 나무의 수액에는 여러 가지 당 성분과 칼슘을 포함하는 무기물이 들어 있어서 아마도 뼈에 유익하리라고는 추측이 됩니다. 수액 외에 뿌리나 줄기 껍질도 위장병이나 관절염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는군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무 수액의 양리적인 효능이라든지 나무나 잎의 생김새, 비슷하게 생긴 다른 나무들과의 구별법 등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나무가 실천으로 보여주는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배려하는 마음씨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봄이 오면은 숲에서는 여러 나무들이 경쟁적으로 생존 경쟁에 뛰어들지요. 고로쇠 나무는 덮인 눈이 녹자마자 가장 먼저 흙과 낙엽을 뚫고서 긴 떡잎을 내미는 아주 부지런한 식물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나무에서 잎이 돋아나서 하늘을 덮기 전에 아주 신속하게 새싹의 발육을 이루어냅니다. 새봄이 와서 2달 정도 지나면 벌써 그에 도달할 무게의 80%까지 성장이 끝난다고 합니다. 일찍 싹을 틔울수록 더 많은 빛을 모을 수가 있고 그러면 생존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숲속에 여러 천적들이 나타나기 전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 물질들을 잽싸게 준비하고 몸도 튼튼히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오래된 숲속에 있는 나무들의 공통된 특징일 수도 있겠습니다. 새싹이 초봄부터 이렇게 성장을 위한 전력 질주를 하는 동안에 그보다 조금 앞선 여러 성장 단계에 있는 고로쇠 나무들은 이때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해 돋아난 새싹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만약에 이미 한 30cm 정도로 키가 자란 고로쇠 나무가 있다면은 새싹보다는 1 내지 2주쯤 더 늦게 잎을 내놓고 또 키가 한 5m 정도 되는 제법 큰 키의 나무라면은 자신보다 더 키가 작은 나무를 위해서 또 그보다 1주 정도는 더 늦게 잎이 나오고 또 아주 키가 큰 나무라면은 어린 싹들이 잎을 펼친 지 아마도 1~2달 정도는 지났어야 자신의 잎을 펼치기 시작한답니다. 말하자면은 나이가 들수록 키가 클수록 잎 내는 시기를 더 늦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배려가 아닙니까? 30cm도 되지 않는 나무에서부터 거목에 이르기까지 자기보다 더 어린 나무가 하루라도 더 많은 봄 햇살을 받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모두가 한결같음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아울러 어른 나무가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야 잎이 돋아 나오는데요. 이것도 곤충들이 쉽게 꽃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씨일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꽃을 가리게 되면 아무래도 벌이나 나비가 꽃을 찾아오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고로쇠 나무는 꽃차례의 모양도 참 독특합니다. 5개의 꽃받침에 녹황색인 5장의 꽃잎이 모여 달린 것이 마치 쟁반이 펼쳐져 있는 듯한데요. 꽃잎보다는 약간 짧은 수술이 8개가 솟아 있으며 그 아래에 있는 1개의 암술머리는 2갈래로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꽃이지만 드물게 양성화도 섞여 있답니다. 수술만 있다고 해서 소위 웅성화라는 명칭을 가진 꽃과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서 양성화라는 꽃이 같은 그루에 달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웅성양성동주라고 한답니다. 대개는 수꽃이지만 드물게 양성화가 섞여 피기도 한다지요. 수꽃만 피우는 나무도 있고 개화순으로 보아서 수꽃 다음에 암꽃이 또 다시 수꽃의 순으로 꽃이 피는 나무까지 다양하다고도 합니다. 아마 고로쇠 나무는 암수 땅그루로 진화 과정에 있는 식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암꽃 먼저 피고 수꽃이 피든 아니면 수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암꽃이 피든 이것도 같은 나무에 있는 암꽃과 수꽃 간의 수정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서 자손 번영을 이룩하려는 나무의 원대하고 심오한 배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로쇠 나무의 이러한 배려의 정신, 이것이 바로 나무를 키우고 숲을 이루는 대자연의 섭리라면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이룩함에 있어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자연은 숲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숲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바로 우리의 스승입니다.